도둑처녀 시집가다. 옛날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 땅에 관연한 처녀 곱단이가 살았다. 곱단이 나이가 26이 되었지만 도둑질을 잘한다는 소문이 인근에 퍼져서 아무도 곱단이와는 혼인을 하려 하지 않았다. 곱단이는 이미 예전에 도둑질을 그만두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구 하나 나서서 혼처를 소개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곱단이는 어렸을 때 도둑질했던 것이 주홍글씨가 되어 시집도 못 가고 나이만 먹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곱단이에게로 혼담이 들어왔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옆마을에 사는 석삼이로 가난해서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총각이었다. 석삼이는 순진하고 착하지만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어리숙한 총각이었다. 그리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형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말도 잘 듣는 착한 동생이었다. 그런데 사실 석삼이는 곱단이의 소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석삼이 형인 두식이가 석삼이의 짝으로 곱단이에게 혼담을 넣은 것이었다. 석삼아, 이리 앉아서 내 말 잘 들어봐. 두식이는 석삼이를 앉혀놓고 얘기했다. 옆마을에 말이야, 곱단이라고 나이는 좀 많아도 엄청 부지런하고 야무진 처녀가 있는데 네가 그 처녀랑 결혼하면 우리 살림도 피고 너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자 다 똑같아. 그러니 내 말 듣고 그 정도면 괜찮으니까 잘 살아봐. 내가 혼담을 넣어놨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형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라도 얻어먹으니 형이 고른 처자라면 저도 좋습니다. 석삼이는 두식이가 이어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여 혼인을 결심했고 석삼이와 곱단이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그런데 사실 석삼이와 곱단이가 혼인하도록 만든 두식이의 꿍꿍이는 따로 있었다. 두식이가 옆 마을에 떠도는 도둑질 잘하는 곱단이의 예전 소문을 듣고 자기 동생인 석삼이와 혼인시킨 후 곱단이에게 도둑질을 시켜서 좀 편하게 먹고 살아보려는 나쁜 속셈이었다. 곱단이는 그런 꿍꿍이가 있는 혼인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석삼이에게 시집을 갔다. 곱단이는 가난한 시집 살림이었지만 알뜰히 아끼고 시간이 날 때마다 삭바느질을 하며 열심히 살았다. 먹고 사는 건 여유롭진 못해도 순하고 착한 남편 석삼이와도 알콩달콩 다정하게 사이가 좋았다. 그러나 형 두식이는 이렇게 평범한 신혼을 보내는 두 사람을 옆에서 보고 있으려니 그저 답답할 노릇이었다. 이제나 저제나 곱단이가 도둑질 나가기를 기다렸지만 몇 달이 지나도 곱단이는 살림만 열심히 할 뿐이었다. 기다리다 못해 하루는 석삼이가 나무하러 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부엌에서 밥하는 곱단이에게 두식이가 다가가 말했다. 아, 저 재수씨. 재수씨는 도둑질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시집을 못 간 거 아닙니까? 네?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하도 없이 살았어. 재수씨가 도둑질을 잘한다니 그것이나 바라고 석삼이와 혼인시켰는데 어찌 도둑질도 안 가고 집에만 있습니까? 이거 일종의 사기 혼인 아니요? 가만히 듣고 있던 곱단이가 말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제가 시집 오게 된 건가요? 아니, 그럼 나이도 많고 예쁘지도 않은 재수씨를 왜 데려왔겠소? 말 안 해도 그 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 의외네. 도둑질은 잘한다고 들었는데 눈치는 없나 보네. 석삼이는 아직 모르는데 도둑질로 유명했다는 얘기는 안 할 테니 삭바느질 같은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집 살림에 보탬이 되는 일 좀 하고 삽시다. 곱단이는 화가 났지만 감정을 꾹 누르며 말을 이어갔다. 제가 정말 도둑질을 잘해서 시집 온 거라면 도둑질을 해야겠네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 순 없으니까요. 그럼 약조 하나만 해주시지요. 도둑질은 내가 해올 테니 그럼 감추는 것은 시숙이 감추세요. 그렇게 약조하신다면 도둑질 해오겠습니다. 도둑질 해오면 그만이지. 뭘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이오?
네, 당연하지요. 도둑질을 하려면 감출 궁리부터 해야 합니다. 알겠소. 그게 뭐 어렵나. 그렇게 하겠소. 우리 잘해봅시다. 두식이는 별거 아니라는 듯 거듭 대답했다. 결국 두식이의 등살에 밀려 곱단이는 일단 도둑질을 하기로 했다. 한편 마을 한가운데에 큰 기와집이 하나 있었다. 그 집 담장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이 제비도 못 날아 들어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문이 크고 담장이 높은 큰 부잣집이었다. 그 부잣집에서는 집안에 큰 잔치를 앞두고 있어 옷을 해입을 최고급 명주 세피를 포목점에서 사다 놓았다. 그런데 도둑질 잘하는 처녀가 마을로 시집왔다는 소문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그 명주 세피를 튼튼한 장롱에 넣고 자물통까지 채워놨었다. 그런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 자물통은 그대로인데 명주 세필이 없어진 것이다. 누가 훔쳐간 것이 틀림없었다. 정말 타고났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도둑질 솜씨인 것이다. 동네가 난리가 났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도둑을 맞으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징을 치면서 집집마다 뒤지고 다녔다고 한다. 그렇게 징을 치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없어진 물건을 함께 찾고 있었다. 사실 이렇게 뒤지며 다니면서도 몇몇 사람들은 속으로 곱단이의 집이 가장 수상하게 여겨졌지만 한번 도둑이라고 영원한 도둑이 아닌지라 차마 먼저 가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지. 다른 집은 대강 뒤지고 마음속은 이미 곱단이네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드디어 시끄러운 징소리와 함께 곱단이가 사는 집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다. 여기 이 집이에요. 여기 좀 꼼꼼하게 찾아봐야 할 거요. 한편 집안 부엌에 있던 곱단이와 두식이는 난리가 났다. 곱단이가 훔쳐온 명주를 감추라고 이미 두식이에게 줬는데 두식이가 어디다 숨기지를 못하고 명주를 들고 서서 벌벌 떨고만 있는 것이었다. 이제 마당으로 사람들이 들이닥치려고 하는데 두식이는 아직도 명주를 못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못 감추겠소. 재수 씨가 감추시오. 하면서 곱단이에게 던지듯이 줘버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이 진짜, 내 저럴 줄 알았지. 곱단이는 명주를 급하게 받아내어 물에 덤벙 적셔서 꼭 짠 후 가마솥 안에 밥을 한쪽으로 밀고 그 밑에 명주를 깔고 밥으로 다시 덮었다. 그러자마자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집에 있다고 확신하는 듯이 뿔뿔이 흩어져 다들 열심히 찾아다녔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명주는 찾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한 명씩 갸우뚱하며 집을 빠져나갔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것을 확인한 후 곱단이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와 명주를 밥 아래서 꺼내어 찬물에 흔들어 밥알을 씻어냈다. 그리고는 그 젖은 명주를 한 손에 들고 두식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두식이 얼굴에 냅다 명주를 패대기 치며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이놈아, 시숙놈아, 내가 도둑질 그만하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이 가난한 집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시집을 왔는데 네가 다시 날 도둑년을 만드냐? 앞으로도 나한테 다시 도둑질하라는 그딴 소리 할 거야? 할 거냐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어. 다시는 도둑질 하라고 안 할 테니 이것 좀 놔주시오. 좀 놔주시오. 하면서 곱단이에게 사정사정했다. 그 후로 두식이는 곱단이에게 도둑질의 도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게 곱단이는 자기가 혼인할 때 마음먹은 대로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고 부지런히 살림을 야무지게 꾸렸고 석삼이와 아들 딸 낳고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한다. 그에 반해 두식이는 자기도 변변치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은 끝내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혼인도 목적을 가지고 하려다가 30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 혼인도 못하고 노총각이 되어 외롭게 살았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